안녕하세요, 엘레 아빠입니다. 두 번째 하브루타 실제하기. 제가 이제 하브루타에 대해서 글을 짤막하게 썼는데요. 이 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종이와 펜 그리고 상대방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정체성이다. 너는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 우리 이전 세대는 당연히 미국이 좋은 나라고 한국을 포기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미국 우월주의가 있었다. 그런데 이민 몇 세대가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유는 너는 얼굴은 한국인인데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 문화도 모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 자기 민족도 모르는 사람에게 페널티가 생긴 것이다. 지금은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부모가 한국을 높게 평가하지 못하면 자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한국을 무시한다. 그래서 지금 이민 세대는 자녀들은 한국말 못하고 영어만 해서 감정교류도 못하고 우울한 노후를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좋다, 사랑한다. 그런데 웃기만 한다. 내가 어린 시절에 미국인 이모부 할아버지가 한국에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웃는 것뿐이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서기 70년경에 로마에 의해 공식적으로 나라가 사라졌다. 이후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다.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권과 영토가 사라지고 국민만 남았는데 그마저도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땅 되찾기? 독립군 모아 땅 되찾기? 그 장소 가서 지배하는 나라가 바뀔 때마다 주권 요구하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에 대한 교육뿐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전하게 된 것이 하브루타와 같은 형태의 교육이다. 셋째, 무엇이 하브루타와 같은 형태인가? 유대인 교육은 두 개로 나뉜다. 정답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정답이 있는 것은 신에 대한 종교적인 가르침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답이 없는 것도 신에 대한 것이다. 신은 유일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힘들게 살았다. 그런데 이 신을 따르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토론이었다. 교육을 해보면 안다. 아이들은 하라고 하면 더 안 한다. 이유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타당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저절로 발전하게 된 것이 토론의 문화다. 네 번째, 토론이 무엇인가? 토론은 주로 같은 편에서 하는 것이다. 논쟁은 다른 편과 하는 것이다. 토론은 우리 편 안에서 더 좋은 의견을 내기 위해서 한다. 무슨 위기를 겪으면 우리가 다 잘 살기 위해서 토론을 한다. 그래서 이기기 위한 것이 될 수 없다.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토론을 했다. 논쟁을 하지 않았다. 왜? 그들이 살기 위한 도구였기 때문이다. 미국에 살면서 아무리 강요해도 아이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심어줄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이 더 잘 살고 더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후진국에 살면 오히려 더 한국을 존경하지만 한국보다 좋은 나라에 살면 민족의식을 잃게 된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다. 지구촌이라는 등장도 모자라 이제는 전 세계가 연결이 되고 말았다. 다섯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대인들은 그렇게 1900년을 버티고 다시 1948년에 국민 주권 영토를 되찾았다. 어떻게? 교육적 방법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왜 나는 이렇게 말하나? 이념, 정치,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다. 그런데 세계를 호령하던 그 어떤 민족도 지금은 없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유대인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교육 방법이다. 우리가 이런 민족이야 라고 자녀와 그 후손에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3대가 모여서 집에서 토론할 수 있는 유일신이라는 강력한 종교와 그것을 지키려는 교육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세계 1위 국가인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노벨상을 휩쓸고 증시를 조정하고 교육계 다수 위치를 하고 포춘기업 500개 기업 중 40%가 넘는 임원이 유대인이다. 왜 이럴까? 바로 나는 유대인의 시대가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 생각해보자.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이 이기는 시대다. 이 시대에는 유대인과 같은 방법으로 살기 어렵다.
획일화되어 있는 사회는 소수의 의견으로는 생존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물건을 산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오면서 획일화하면 망하기 시작한다. 토론을 해서 설득하는 능력이 중요해졌고 문화, 교육, 가치가 더 중요하겠다. 한 번에 큰 기업이 없어지고 한 번에 큰 기업이 생겼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 교육이 먹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6번째, 우리나라의 교육열. 우리나라 교육열이 부족한가? IQ가 낮은가?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IQ가 거의 가장 높다. 누구는 젓가락 같은 손을 사용해서 그렇다고 한다. 그것은 알아서 생각하길 바란다. 중요한 건 유대인은 IQ가 40위권 밖이라는 사실이다. IQ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문제는 IQ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느냐, 즉 메타 인지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것의 가장 효율적인 형태가 바로 토론하는 짝꿍을 갖는 하브루타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간단한 글을 써봤는데요. 제가 총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 바로 정체성.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없어진 것, 흩어지게 된 것. 세 번째는 무엇이 하브루타가 같은 형태인가? 네 번째는 토론이 무엇인가? 다섯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여섯 번째는 우리나라의 교육열. 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브루타를 하시면 되는데요. 하브루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1, 2, 3, 4, 5, 6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1번부터 6번까지 쭉 내어지는 내용이 끊긴 것 같지만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살짝 1, 2, 3, 4, 5, 6으로 나눠놨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바로 논리성입니다. 그 논리성을 점점 발전시켜주는 게 바로 이 하브루타고, 내가 논리적으로 말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1번부터 6번까지 상대방에게 요약해서 설명하기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영상에서 요약해서 설명하기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LA 아빠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